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의 투자 멘탈도 꽉 잡아보고요. 종목도 한번 수익으로 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글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를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게 궁금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2부에서는 저희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종목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님과도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다 털어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또 레제비츠님, 벙벙님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로니의 입새님께서 커담에는 생강차로라고 하셨는데 생강차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율무차 되게 좋아했다가 최근에는 대추차 좋아합니다. 전문가님은 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요. 생강차도 좋아하고. 생강차? 저는 대추차가 아주 좋더라고요. 달달하고 뭔가 감기가 싹 낫는 느낌. 여러분들께서도 또 추우니까 요즘 감기 걸리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생강차 한 잔씩, 대추차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벙벙님 출첵하시면서 두 분 의상 색상이 오늘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또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톤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은하수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죠. 레제비츠님 또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의 투자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 내 탓만 하고 살 수는 없다. 남 탓도 좀 하면서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올 한 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이 뭘 잘못해서 힘들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뭐 또 최근에는 중국의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 이렇게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조공을 해야 맞아요. 되는 입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다만 방식의 차이가 좀 달랐던 거죠. 과거에는 칼과 무기로 싸웠다면 지금 이제 금융으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판단이라는 거는 사고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고력에서 밀리는 거죠. 해외의 어떤 금융 자본들에 비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갇힌 사고들이 좀 많이 있고 해외 쪽은 좀 열린 사고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강하죠, 해외는. 아, 진짜. 우리나라 하드 파워가 강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죠, 일단.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생존하는 사람들의 룰을 따르면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이제 열심히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이제 노동자적 삶으로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거죠. 노동자적
삶으로 열심히 살면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안 사는 거고 나이를 먹더라도 난 분명히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어나서 기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회사 열심히 출근했고 했는데 불구하고 왜 난 가진 게 없지? 그럼 뭐 부동산 잘못 투자하고 주식 잘못 투자해. 내가 뭘 잘못해? 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그럼 그거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한 거죠. 시험 문제는 100페이지에 나오는데 99페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한 거니까. 방향이 잘못된.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노동자적 삶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1970년도나 80년도 때처럼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되면 그때는 대우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열심히 사는 게 적용이 됐으니까. 지금은 다른 방식의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한 해 내 계좌가 파란불이 가득하다. 이거는 내 탓인가요? 당연히. 남 탓을 할 수는 없고. 당연히. 뭐 남 탓을 해도 되죠. 해도 돼요. 남 탓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되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 남 탓을 해서? 남 탓을 해가지고 내가 뭐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빨간 불빛으로 바뀌고, 아니면 나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줘요. 내가 남 탓을 해서. 그냥 내 기분만 나쁜 거고, 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잠깐 위로는 해주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잠깐은 행복한 건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전 마약 같은 것 같아요. 마약 같은 그냥 잠깐 달콤한 말인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너는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이거를 알려줘서 빨리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자존심을 건들죠. 왜냐하면 사고력이 부딪힐 테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사고방식하고 부딪힐 거고 자존심을 건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위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자기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고요. 내가 그 열심히 하는 방향성이 맞느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님, 자본주의가 나랑 안 맞나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좀 가득하신가요? 자, 계좌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이 자본주의적 사고를 어떻게 또 내 종목에 적용을 시켜야 할까? 내 종목은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이러한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건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할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실하게 그 전략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께서 맥가이버 정수쌤 하면서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셨네요. 사랑과 평화님, 곰젤리님 반가워요. 마왕님께서도 안녕하시유 라면서 또 등장해 주셨고요. 조이 엄마님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닉네임이 융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유입니다. 매수가가 7,45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무빙 보고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뭐 무빙만 보자면 요 차트적인 흐름만 보자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주 내내 워낙에 강한 흐름 보여줬어요. 시장이 지수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그럴수록 더욱더 빨간불 강하게 켜줬습니다. 오늘도 4% 뛰어오르면서 8,84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이제 상승에 같이 또 동참을 하시면서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OTT 관련된 기업들을 좀 바라봤을 때, 네. 시장을 보고 볼 거냐, 아니면 시장하고 별도로 볼 거냐, 요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하락할 수 있는 섹터의 주식군이냐, 네.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도 얘는 개별로 갈 거냐. 만약에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개별적으로 갈 거라면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끼치는 게 최근 중국 쪽에서 입장 변화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좀 드라마 관련된 네. 것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드 보복 이후로 한 수년 동안 굉장히 좀 억눌렀었던 것들의 요인들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모멘텀이라면 좀 시장을 좀 상대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어서 뉴도 관련된 움직임이 같이 나올 거라 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주식들도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약하더라도 이런 주식은 좀 별도 개별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주식군을 좀 보고 있어서 목표치는 저는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하락 트렌드를 좀 벗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실리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은 거래량이 이렇게 붙는 시장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까 이런 좀 중성주 가지고 한번 매매 한번 해봐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죠. 현재 시장의 어떤 성격의 대안으로서.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 매도 신호는 7,000원 직전 저점 이 자리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7,150원 정도 되는데 7,100원 깨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가 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겠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이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 저때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때 뭐 거래량이 얼마만큼 좀 폭발할지 이슈가 얼마만큼 좀 증가할지 이거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보다는 저때 이 목표치를 두고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7,100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시는 없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고 위쪽으로 목표치가 한 11,000원 정도에서 한 12,000원 정도 열려 있으니까 매도 여부는 좀 저기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위쪽으로는 11,000원에서 12,000원, 아래쪽으로 매도 신호 기준은 7,1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신 것 같네요. 이 뉴라는 종목은 개별적인 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별개로 빨간불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량도 또 충분히 잘 붙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확인을 해드렸고요. 7,100원을 기준으로 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위쪽으로는 11,000원, 12,000원 근처까지 이 안에서 좀 수익을 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 잘 들으셨겠죠? 궁금하신 내용들 또 올려주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화 주시면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912 김님께서 짱팬입니다 라면서 인사를 해주셔서 또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팬이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전문가님의 이야기 지금 이 시간 들어보시고 종목의 꿀팁 많이 받아가세요. 휴식님도 오셨어요. 좋은 날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마왕님 전화를 해야 되나 라고 하셨는데 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상담은 그 전에 딱 종목 선택이 되셨구나. 마왕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농심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32만 원이네요. 비중은 10%. 이제 익절을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농심. 정말 농심이 이렇게나 잘 올라오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35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죠. 여기쯤에서는 이제 익절을 하고 좀 수익을 보고 나올까? 지금 한 10% 정도 수익 보고 계시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농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요 농심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농심으로 보기보다는 네. 농심이 속해져 있는 음식료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섹터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농심을 물어보셨지만 농심뿐만 아니라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 CJ 음식료 자체,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 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데 요거를 저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해외 탐방을 갈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프랑스어 번역하거나 프랑스어를 통역하는 사람을 찾으면은 이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일본어나 중국어 쪽 통역하는 사람들 찾으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많을 것 많죠. 같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내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하고 대화 통역이 가능한 사람 찾는다. 별로 있을까요? 없겠죠. 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독보적이죠. 굉장히 그거는 독보적이죠.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내가 네. 한 150만 원 원했는데 그 사람이 난 150만 원 안 주고 난 300만 원 줘야 가겠다 하면 맞춰줘야 돼요. 줘야죠. 네. 근데 반대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150만 원 싫어? 여기선 120만 이렇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섹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의 거래 대금은 5조에서 6조. 그죠? 시장을 지금 건들 생각은 없고 내년도 알지? 경기 침체. 기업들 실적 다 안 좋아. 근데 음식료는 OPM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들이 많네. 그리고 음식료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비싸지가 않아요. 라면, 뭐 아이스크림, 뭐 햇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전에 국내용에서 사랑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많이 사랑을 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국내용이라고 부르기에도 해외 쪽에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음식료 관련된 sektor들이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제조업체와 비교했었을 때 이익의 절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근데 이 비교 대상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괜찮게 보이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데 귀한 거예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어 잘하는 사람, 영국어 잘하는 사람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OPM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옛날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유동성 축소 구간을 상대적으로 부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라도 먼저 좀 사는 게 좋겠다. 좀 우선순위 자체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 사이클로 가는 구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뭐 많이 가다 보면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우상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음식료 섹터 좀 바라보고 있고 농심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선두권에 있다라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35만 500원 정도 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주식 부침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 주식 부침이 많았었는데 잘 보시면 이전에 한 38만 원대에서 한 36만 원 사이에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한 5년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농심은 내년도에 만약에 38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싶으면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돌파가 되는 거라서 목표치가 꽤 크게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7, 8만 원 선 정도가 1차 저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러 번 이제 많이 흔들었지만 죽였다 살리고 했던 자리들 선을 그어 보면 요 자리가 좀 의미가 있어요. 31만 원 선 자리.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전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1만 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중장기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된다. 무너졌을 때가 회생이 되는 거고 31만 원 방어가 나오는 한 중장기 트렌드는 유지가 되는 거고 37만 원에서 8만 원짜리가 넘어서면 오히려 그때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5년 내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건 그냥 단순히 가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전반적인 음식료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걸 참고로 하시면 좀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방어주의 가치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농심의 주가도 조금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자, 31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함께 드렸고 38만 원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거든요.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계속해서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왕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KG 케미칼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32,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4월 달에 4월, 5월 그때 4, 5월에? 거의 4만 원대 매수했다가 아, 그때 매수해서 약간 조금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거고, 네, 물타기를 그래서- 하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지수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처분을 해야 되는지 네. 내년까지 가지고 가도 될 것인지 연말에 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일단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확인해 네네, 볼게요. 네. 네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KG 케미칼에 투자하신 그 이유가 어떤 거세요? 저는 주식 초보자라요.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어떤 전문가가 추천해서 그냥 막 이것저것 담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라. 예. 근데 그 추천했던 전문가도 무슨 근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추천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천하더라도 뭐 그냥 이거 좋아 보니까 사세요라고 하진 않을 거고,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컨텀으로 추첨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컨텀으로 그래서 제가 예. 초보자라 뭐 이렇게 뭐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추천하니까 그냥 그렇죠. 일단 이제 KG 케미칼 관련돼서 제가 잠깐 보니까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네. 그거 관련돼서 또 유상증자도 있고, KG 케미칼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이 시너지 효과를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KG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적인 어떤 실적 성장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냐,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서 어떤 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가 하나로 키워드가 잡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싸니까 적극적으로 사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주식을 강하게 사야 되는 그 키워드가 딱 나왔었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저는 도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운과 시간에 맡기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초보 투자가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미 좀 소중한 돈을 좀 투자를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투자를 결정하시더라도 좀 이유가 정확하게 잡혔을 때만 하시길 좀 권장을 하고요. 32,700원에 20% 선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미련을 좀 갖기보다는 좀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이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이 부분을 뭐 테마로 만들 건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자체적인 지금 시장에서 뭐 하다못해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포인트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기술적인 대응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직전 저점이 22,2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를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10월 18일인데요. 요때 자리가 한 22%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저 자리가 한 23,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3,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2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아래쪽 로스컷 가격은 2만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 자리에서 이제 매매 결정이 이루어지신다면 더 이상 이제 이런 기업들을 거래하지 않으시길 걱정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2만 원과 23,5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아쉬우시겠지만 미련 없이 잘 보내주고 그 손실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더 있으실까요? 한숨이 나오시나요? 이 손절을 하기가 너무 아쉬우세요? 이 종목이 4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한번 어떤 이수인지 모르지만 한번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제 떨어지고서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건가 뭐 이랬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좀 볼 게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 잘 잡아보셔서 이 손실 그 이상으로 좀 수익 보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전화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G케미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좀 나오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무쏘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장기화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김경수님도 오셨어요. 올리브님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앞서서 짱팬입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던 9912 김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LG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1만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LG전자 오늘 85,900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11만원 매수가면 이분도 역시나 조금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요. 10만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11만원 올 것 같은 이 희망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도 또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해졌죠. 85,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비중도 30%면 적지는 않습니다. 이 손실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전망,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보세요? LG전자를 얼마 정도에 사면은 잘 사는 걸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는 한 78,000원 정도가 제 기준으로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이 그 정도 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78,000원 정도. 네. 저 가격은 사실 제가 한 11만원, 12만원 자리에서 제시했던 가격대인데 그 자리에서 딱 반등을 하더라고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가격.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좀 가격이 메리트가 없다. 투자 매력이 좀 없다. 그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그동안 좀 해왔었죠. 근데 그 위에서 사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는 뭐 방송 뭐 명인들의 복귀나 절대 전략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작년도 말이나 올 초부터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가. 그리고 LG전자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사업 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느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LG전자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LG전자요? 냉장고, TV. TV가 더 메인일까요? 아니면 뭐 세탁기나 에어컨이 더 메인일까요? LG는 가전이다. 맞아요.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요. LG는 가전이다. 근데 가전도 TV가 주력이냐,
네. 세탁기나 에어컨 뭐 이런 게 가전이냐, 뭐 전자레인지가 가전 메인이냐? 그럼 TV 아닐까요? 아닙니다. TV가 메인이었어요. TV가 메인이었었는데 2015년, 16년, 17년도만 하더라도 TV가 메인이었는데 LCD TV가 주력이었을 때 중국이 LCD를 따라오기 전까지 중국이 LCD 단가를 후려치기 전까지 BOE나 CSOT의 요 가격 이 LCD TV가 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LCD가 일본을 어퍼컷 때리면서 우리나라가 점령했던 시기는 LG전자가 주력이었죠. 우리나라 LCD 산업이 성장했었던 거는 일본을 죽이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도시바부터 시작해서 미쓰비시, NEC 이런 애들이 이제 몰락하고 소니가 몰락하고 그거를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손잡고서 이제 전국 우리가 전 세계 우리가 한번 짱 먹어볼까? 그래서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LCD TV를 전 세계로 호령을 하면서부터 그때가 이제 LG전자가 주력이었죠. 근데 LG전자는 그 당시에 LCD도 주력이었었지만 스마트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죠. 네네네.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죠.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TV가 워낙 메인이었기 때문에, 세탁기나 에어컨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근데 이게 오히려 TV 가전의 성장을 더 넘어섰던 거예요. 왜냐면, LG의 전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LCD 쪽에 관련된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OLED 단가는 높고, 수율 잡는데 시간은 걸리니까 그러면 현금 캐시를 어디서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세탁기나 에어컨 이쪽으로 생활 가전 쪽으로 더 집중을 하면서 주력이 싹 바뀌었죠. 하긴 워낙에 예쁘게 또 잘 나와요. 요새. 삼성보다 더 잘해요, 이거. 맞아요. 삼성이 OPM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6에서 7% 나와요. 가전 쪽은. 네. 그러니까 삼성이 TV나 냉장고, QLED TV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나 뭐 이런 거 팔아서는 마진이 6에서 7%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물건 때리면은 600원, 700원 남아요. 근데 LG는 11, 2% 나와요. 오, 2배네요. 장사 훨씬 더 잘해요. 그러네요. 생활 가전 쪽은. 예. 근데 이제 양으로는 안 되죠. 양으로는 이제 삼성이 훨씬 더 그래요? 많이 팔리니까. 아, 예, 예. 이게 또 희한하네. 그렇죠. 그래서 LG전자는 이쪽으로 짱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그런 게 수혜를 받았어요. 정부에서 돈을 팍팍 맞아요. 줘주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생활 가전이 피크치고 그다음에 이 LCD 가격이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OLED 쪽으로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동시에 팔이 썩어가고 있었죠. 스마트폰 사업. 그죠? 그래서 이 팔을 과감하게 자르는 결정을 2011년도 4월 달에 하면서 이제 LG전자는 TV 주력이 두 번째로 밀리고 생활 가전 쪽, 세탁기나 얘기 메인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장, 부품 쪽 관련된 게 약간 꼽살이 끼는 형태. 우리도 좀 기타로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주력 사업볼 쪽으로 숟가락 얹는 쪽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씀씀이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세탁기나 냉장고나 아니면 TV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바꾸려고 해요.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들이 한번 그 경기 침체가 있으면은 소비를 줄이는데 큰 것들은 많이 아끼고 자질구레한 것들이나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은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장 부품 쪽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애플하고 사이좋게 그래서 지내는 거예요. 애플하고 이 사업 파트너가 나중에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애플카 이슈가 그래서 또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마그나 통해서 하고 울고 있는 있잖아요. 거고. 예, 마그나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미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게 의미 있는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TV 쪽 벌어들인 이익을 넘어설랑 말랑하는 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플러스 요인인 거고 마이너스 요인은 TV나 이런 게 지금 잘 안 팔리는 마이너스 요인.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이또이.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또이또이가 되는 거고 네. 내년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내년도 이 매출 컨센을 좀 바라보면 얼마 정도가 나와 있냐면은 한 88조 정도 나와 있어요. 올해가 한 84조. 5% 남짓이요. 은행 금리 몇 프로죠? 5%. 5%죠. 네. 그러니까 5%도 남짓하니까 투자할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중금리가 아니었었으면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사도 되지만 뭐 은행 금리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폭발 성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으나 조금이라도 비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를 치게 되면 금매 나온 건 살려고 하지만 초금매로 나오려고 하는 건 사오지만 시세랑 비슷한 가격에 만약에 내놓게 되면 아무도 그걸 찾지 않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기준을 저는 78,000원 정도로 보는 거죠. 78,000원이라는 건 뭐냐면 LG그룹이 삽질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이 삽질했을 때의 밸류라는 건 어떤 거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다 손해를 봐. 했던 때가 있었어요. LG그룹에서 태양광 진출하자! 2010년도, 11년도 한창 태양광 뜻했을 때 손절! 웅진그룹 막 망했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웅진고웨이. 그때 태양광 1조 손절 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소형 OLED로 가야 되는데 대형 OLED 그래서 거기서 대규모 비용 손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유동성 위기.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배터리 흑자 전환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되게 부족했던 시기. 그래서 LG그룹이 다 이렇게 휘청거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죠. 스마트폰 1조 적자, 스마트폰 뭐 적자나 TV 안 팔려, 생활가전 성장 안 해, 여기에 주력 계열사들 돈 없어가지고 애플한테 돈 좀 주세요.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 애플한테 3조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공장도 중국에 있는 업체한테 돈 받아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LG그룹이 이렇게 휘청거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G그룹이 이거를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감한 일정들을 하죠. 오너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뻘짓했을 때 밸류가 78,000원이니까 그 정도는 싸다가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 유동성 위기는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뭐 기업 계열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78,000원을 저는 싸다고 보는 거고 10만 원은 은행 금리가 5%였었을 때 좀 적정한 밸류다. 그래서 10만 원에 가까울수록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거고 78,000원에 떨어졌을 때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가격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분석과 함께 가격에 대한 요 메리트를 봤을 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건 투자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네. 저라면 30% 비중까지는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저 정도 같으면 좀 3분의 덜어낸다. 2 바로 팔아가지고 네. 손절해가지고 바이오에서 제일 똘똘한 녀석 하나, 배터리 제일 똘똘한 녀석을 저는 수평이동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지금 이 주식을 30% 비중을 실을 만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선순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LG전자의 현재 상황과 이 기업의 사업적인 부분들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요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비중 축소, 종목 교체 한번 부지런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드림텍 살펴볼게요. 좋은 날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5,000원이거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의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분도 역시나 15,000원 매수가면 지금 1년도 넘게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9,61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진짜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특히나 최근에는 큰 움직임은 또 없는 가운데서 또 하락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15,000원이 가격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덜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해요? 이 종목? 드림텍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드림텍이요? 네. 아니요. 마우스? 지금 이 방송 하신 지 한 2, 3년 됐잖아요. 그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1년 반? 그죠? 2년 정도?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분들하고 종목 상담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쵸. 그 중에서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죠. 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림텍이라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네. 2020년도 9,5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 2021년도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8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961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거의 4배수 정도 된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그럼 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쵸. 그죠? 그럼 네. 당연히 메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2,700원 갔다가 21,000원까지 내려왔다 지금 중간에서 지금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횡보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실적이 이렇게 4배나 올라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진짜?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 실적 끝내주게 잘 나왔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래? 근데 뭐 어쩌라고? 너 실적 잘 나왔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어쩌라고 이거는 뭐냐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고 머니예요. 그리고 금융 긴축이에요. 경기 부양 안 하겠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리고 금리 인하 올해 없어. 내년도 기대하지 마라. 이게 파월 의장에서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레고 사태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리츠 관련된 이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의심이 많은 거예요. 괜히 뭐 하나 했다가 되었던 경험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얘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가 원활하게 유지가 됐었을 때는 너한테도 빌려주고 너한테도 빌려주고 너한테도 빌려주고 너한테도 빌려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일도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 너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근데 경기 불황기 때 내가 너한테 돈 못 맡기겠다. 야. 난 애플한테 맡길냐. 삼성전자한테 맡길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섹터군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 너 일 잘하는 건 아는데 내가 좀 여유가 없다. 난 좀 큼지막한 녀석들 가서 좀 놀게. 미안해. 나중에 내가 경기가 좋아지면 너 다시 사주고 그때 네 실적 인정해 줄게. 이게 지금 현재 돈이다 이겁니다. 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뭔가 뚜렷한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기업의 개별주가 나와야 되든지. 그러면 드림텍이라는 건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업체란 말이에요. 카메라 모듈 업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방 산업이 뭐겠냐면 스마트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업이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 성장할 거다, 좋아질 거라는 게 보이려면 네.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여야죠. 바쁘게? 네. 근데 네. 지금 재구조가 제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너 돈 잘 벌건 안 했는데 내년은 조금 걱정인데? 그렇다고 네가 돈을 못 벌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사주기는 할게. 근데 지금 내가 급하게 너 살 생각은 없다? 이게 현재 시장의 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빠져 있으면 그냥 지식 가지고서 스스로 함몰 하는 거예요. 매수해야 되는 이유, 가져가야 되는 이유만 빠져 있는 거고, 요게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돈이라는 성격이 현재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 하는가, 안전한 걸 먼저 원하고 있구나,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이 시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는 전 이럴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 상황이 드림텍처럼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 추가 매수하는 시장은 세상 끝장날 것 같을 때. 실물 경기 다 박살나가지고 웬만한 기업들 막 하한가 가고 거래 정지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가 경기 지금 살리지 않으면 난리 날 것처럼 의원들 다 일어서고 뉴스가 이런 거 다 도배돼서 뭐 신문
대한민국 경기 침체는 어디로 가나 이렇게 끝장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야 됩니다. 그때 하한가 주식들 다 싸그리 사야 돼, 종가에. 그러면은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들은 현재 시장 밸류에서는 거래를 하되, 약간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그 1차 밴드에 있는 업체들을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막 상한가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 약간 반등은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됐었을 때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식을 거래해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냥 세상 끝장날 것 같은 어떤 경기 여건을 차라리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현금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날 때처럼 시장이 뭐 올해 안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사는 거예요. 종가에. 그거 언제 하냐면은 지가 알아서 거래 정지 돼요. 사이드카, 뭐 어떤 기업 뭐 갑자기 망하고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잡다한 주식들이나 메이저급이 아니라는 주식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초인류 기업들만 거래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현명하다. 주도 산업들에서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셔라. 대응을 하실 거라면 반등이 나오는 걸 가지고 대응을 하실 거라면 이 10%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의심이 많은 시장에서 드림텍이 지금 소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가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시장이 정말 공포와 위험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정말 시청자님께 좋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종목 지금 이 손실이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한번 이 타이밍을 잘 기다려 보시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그에 대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까요? 장기화님께서 올려주신 제노코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9,000원이고요. 비중은 10%에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답답함 가득 담아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3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주가가 반토막입니다. 오늘 2450원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이고요. 역시나 39,000원 가격대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가격대거든요. 작년 연말쯤에 11월, 12월 요때쯤에 이 가격대가 나왔었으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모습을 봐도 올 한 해 내내 조금 지지부진하게 큰 움직임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제노코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뭐 통신장비 관련된 섹터들 흐름이 그나마 좀 시장보다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네. 제노코는 같은 통신장비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일단 자금 자체가 아예 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앞서 제가 종목 상담해드렸던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주식들은 좀 심플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직전 저점이 19,100원인데 이때가 시장 저점이 나왔던 구간보다 좀 늦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6월 달하고 이제 7월 달의 저점인데 지수랑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제노코라는 주식하고 지수하고는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아래쪽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9월 달에 한 이때쯤 되고요. 6월 달에서 한 7월 달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한 이 정도에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수하고 좀 다르죠. 6월 달하고 7월 달에 지수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9월 말 때의 이 주식과 위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노코의 기업은 종합주가 지수가 요번에 그 저점을 찍었던 2300선. 2300이든 아니면 2135가 됐든 난 그냥 19,000원 지킬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기간 동안 지수는 150포인트 빠졌는데 네네네. 지수가 150포인트 빠지더라도 나는 그냥 19,000원 지킬래 이건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미리 매를 맞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이때를 보게 되면
2022년도 1월 27일 주가가 2,600이에요. 2,600인데도 이 당시에 주가가 한 25,500원 정도 되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노코는 주가가 주식시장이 2,600이 됐든 2,300이 됐든 2,100이 됐든 19,000원은 그냥 난 방어할래 이건 거예요. 대신 지수가 반등 나와도 나는 소용없어 이런 거죠. 각자 갈 길 갈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노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면 시장 반등과 하락하고도 무관하게 19,000원대라는 가격대는 정말 중요한 가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2,100, 500포인트라는 큰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 가격대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는 난 요 가격대는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근데 요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약속을 깨는 거죠. 약속을 깨는 거죠. 이 19,000원이 중요한 가격대.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붕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로스컷 가격은 전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19,000원이 깨졌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19,000원이 깨졌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뭐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19,000원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그렇죠. 지금 만약에 매수 가격이 39,000원이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매수 가격이 비슷하다면 한 23,000-24,000원 정도 된다면 저는 교체 의견 좀 드리겠는데 지금 39,000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좀 물이 많이 엎드려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확인한 다음에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놓고까지 김정수 전문가님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워낙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마음 아픈 종목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내줘야 우리가 또 다른 종목들로 또 채워갈 수 있는 거니까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방향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벙벙님께서 오늘 종목 상담 많이 해주셨네요 라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